자, CSS 적어보죠. 자, 여기입니다. 이제 뒤로 가기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 자, 얘의 뒤에 라이니어 그레디언트로 해서 배경하는 건 메인에 한 거랑 똑같으니까 메인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 올 거예요. 메인 페이지에 백그라운드 했던 거 복사했고요. 우리는 앞에 부모의 지금 클래스명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게 사라졌죠. 자, 서브 헤더 안에 헤더의 이너라고 해서 스타일 잡으면 되겠습니다. CSS 올까요? 카테고리에다가 넣을게요. HTML에서 서브 헤더 안에 헤더의 이너, 서브 헤더 안에 헤더의 이너에다가 좀 전에 확인한 CSS, 기존의 CSS를 그대로 카피해 왔어요. 적용하고 브라우저 보면 잘 나오겠지? 자, 얘가 포지션이 똑같이 있었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카피해서 쓸게요. 헤더의 스타일은 똑같이 하겠다고요.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49번에 우리가 했던 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왔고요. 얘가 메인 헤더가 아니라 서브 헤더고 트랜지션은 안 걸릴 거고요. 이렇게 똑같이 위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헤더에 이너에 했던 거, 메인에 이너에 했던 거 똑같이 가져올 게 더 있네.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트, 패딩, 하이트 다 똑같네? 이거 다시 쓰는 게 무식한데? 잠깐만요. 자, 요거를 기존의 CSS에다가 똑같이 더불어서 있는 거니까 확인 좀 할까요? 57번에 가서 묻어서 씁시다. 57번 위에서 우리가 했던 거 57번 얘하고 똑같아요. 완벽하게 콤마에서 얘랑이라고 여기에 묻어서 똑같이 쓸게요. 위에 상단에 우리가 메인 헤더에 서브 이너라고 했던 거랑 쓰고 보니까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면 얘 하나만 조금 달라요. 그럼 이제 이건 밑에서 쓰자고요. 오케이? 다른 건 다 똑같고 저장하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이렇게 똑같은데 지금 얘가 양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것만 아래 내려와서 다시 쓰자고요. 내려올게요.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저거를 앞쪽으로 얘가 요 녀석이 그냥 나머지 공간을 다 쓰는 걸로 할 거예요. 일단은 앞쪽을 모르라고 해서 바꿀게요. justify content에 flex start에서 앞쪽으로라고 바꿀게요. 이렇게 앞쪽으로라고 하고 이 everyday items가 나머지 공간을 다 쓰게 할 겁니다. h inner 안에 메인 타이틀이라고 해서 얘가 나머지 공간을 다 써라고 해서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검사해보면 H1이 이제 너비를 다 쓰죠? 그거 안에서 가운데 정렬이라고요. DAC 글씨는 가운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다고요. 나머지 공간 얘가 이걸 쓰기 전에 요 플렉스 1을 쓰기 전에는 요만큼만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나머지 공간을 다 써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안에 글씨는 가운데 있어라고 쓴 거라고요. 글씨 바꿀까요? 안에 있는 건 다 흰색이니까 여기다 쓰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서브 헤더 안에 이너에 있는 건 다 디자인 봅시다. 이제 이 부분 볼게요. 흰색의 배경에 다 가로 배열이죠? 플렉스 쓰면 되겠지. 누구한테 하면 되나 볼까요? 서브 헤더 안에 카테고리의 인포, 서브 헤더 안에 카테고리의 인포 복사했고요.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패딩이 있고요. 사방으로 줄 필요가 없겠구나. 양옆으로 줄게요. 그러고 어차피 플렉스 써서 가운데 오게 할 거니까 DP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하되 얘가 너비를 나머지 공간을 다 쓰라고 하면은 채워질 것 같으니까 저 녀석이 누구지? 카테고리의 titles 카테고리 인포 안에 카테고리의 titles는 네가 모자른 공간은 네가 다 써 라고 해줄게. align item center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여기 플렉스 1을 썼으니까 또 누가 공간을 다 써? 이 녀석이 공간을 다 쓰고 있을 거라고요. 이 그리드에 갭이 있으면 좋겠다. 사이사이에 갭을 한꺼번에 쓰게. 자, 이미지는 우리가 2배짜리를 가져왔으니까 이미지 사이즈는 줄여서 원래 45에 45 사이즈로 나오라고 하면 되겠고요. 간격은 이미지 옆에만 오른쪽에 마진 살짝 주면 되겠어요. 이미지가 누구죠? 카테고리 인포 안에 이미지입니다. 위드 45, 하이트 45, 마진 1호 줄게요. 위에 패딩이 위아래에 있어야 되는구나. 아까 위에 얘 15 정도 줄게요. 4방으로 줍시다. 예. 네. 간단히 색깔과 폰트 사이즈, 색깔과 간격만 주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타이틀스 안에 누구니? H2에만 간단하게 칼라 라인 하이트가 살짝 있었고요. 하는 김에 다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해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폰트 사이즈 조금만 키울게요. 리스트 뷰와 카드 뷰의 모양이 너무 작아서 폰트 사이즈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리스트에 톡을 가서 하면 되겠죠. 카테고리 인포 안에 얘한테 가서 폰트 사이즈랑 컬러랑 확인 좀 해서 넣을게요. 디자인 볼까요? 폰트 사이즈 32 컬러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기본적으로는 제 색깔이 아니에요. 이 색깔이 아니고 옆에 있는 색깔을 확인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이 색깔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색깔인데 맨 처음에는 누가 활성화되어 있냐면 얘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죠? 리스트 뷰로 먼저 하겠다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열자마자 리스트의 모양을 보여줄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색깔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얘를 클릭할 때 저는 어떻게 컨셉을 잡을 거냐면 이거를 클릭을 하면 얘 볼게요. 지금 얘를 클릭하는 거라고 할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면 얘한테다가 클래스명 액티브를 넣을 거예요. 다시 클릭하면 액티브를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액티브가 있을 때는 여기 리스트 뷰의 색깔이 바뀐다고요. 얘를 클릭해서 또 누구한테 액티브가 들어올 거냐면 얘한테도 액티브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카드 뷰를 보이게 하겠다고요. 지금 일단 이 액티브는 임시로 되어 있는 거니까 열자마자는 이 상태에서 얘가 색깔이 바뀌어 있다고요. 오케이? 리스트 뷰에 가서 색깔을 바꿀게요. 컬러가 얘라고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가 누구한테 이 리스트 토글한테 액티브가 있으면 얘한테 클래스명 액티브가 들어오면 누가 얘는 다시 컬러가 이걸로 바뀌고 액티브가 들어오면 누가 카드 뷰가 색깔이 바뀐다고요. 카드 뷰가 이 색깔로 바뀐다고요. CSS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놓겠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굴 클릭하면 할 일, 얘를 클릭하면 할 일에서 일단은 토글 클래스로 액티브를 넣고 빼는 것만 작성을 하면 얘가 짝짝 바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뷰 만들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리스트 뷰는 여기에서 이 상태에선 누가 안 나오냐면 얘 안 나오고요. 이것도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올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미 CSS는 잡혀 있는데 조금만 잡은 다음에 안 보이게 할까? 디자인 좀 볼까요? 가운데 있고, 그죠? 얘하고 얘만 가운데 있으라고 하면 되겠네. 카테고리 안에 li 안에 라고 할게요. 카테고리 안에 li 안에 헤더라고 합시다. 카테고리 안에 li 안에 프로덕트 리스트 헤더 h3 그거나 가운데 있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랑 누구랑 붙어 li 안에 붙어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둘 다 가운데 있으라고 하고 흰색 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들은 안 보여요. 요게 리스트 헤더랑 푸터는 디스플레이 난이라고요. 안 보여. 이렇게 안 보이게 처리. 자, 이제 바뀔 게 꽤 많습니다. 열자마자는 지금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나와야 되냐면 이 모양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요 디자인 얘 했던 어디 갔어? 얘처럼 나와야 돼요. 얘 좀 먼저 볼게요. 기존에 헤더에도 그런 스타일이 있었나? 얘는 그림자 없는데 여기서만 그림자가 생겼네? 드롭 섀도우가 있어요. 여기에 열어보면 얘 클릭해보면 X축으로 없고 Y축 2에 블럭 값은 2에 색깔은 검은색에 25%가 있군요. 이거부터 넣어야 되겠다. H10에서 그럼 누구냐면 카테고리의 인포입니다. 카테고리의 인포에 가서 네, 여기군요. 박스 섀도우 디자인 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이 보고 하면 되죠. 0에 2픽셀에 블럭값 2픽셀에 검은색에 25%래요. 여기에 얘 클릭해서 수치를 확인해서 넣으신다고요. 넣으셨습니까? 저장하고 볼까요? 네, 그림자가 살짝 생겨 주었고요. 이제 리스트 봅시다. 자, 카테고리 안에 li의 스타일. 자, 아까 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얘가 리스트로 나올 때는 이 카테고리가 너비를 다 써야 돼요. 여기가 이 카테고리의 유해 자체가 여기를 다 써야 된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위드 100%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메인의 패딩을 바꾸자고? 안 돼요. 그럼 이건 어떡하려고? 여긴 어떡하려고? 얘하고 같은 용도로 쓰려고 서브의 레이아웃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여기에서 얘는 못 바꿔요. 왜? 얘까지를 어디까지를 끊을 거야? 레이아웃 HTML을 끊을 거라고요. 서브 페이지들은 다 이거 안에 들어온다라고 해놓을 거라고. 메인한테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요. 이 카테고리한테다가 뭔가 스타일을 줘서 얘가 너비를 다 쓰게 해줘야 된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한 번 보여줬던 것 같기도 한데 한 2달 전에? 이렇게 해보시죠. 카테고리에 CSS 한번 보겠습니다. 카테고리에다가 그냥 카테고리죠. 카테고리 순서대로 해보면
제가 여기에다가 포지션을 줄 거예요. relative. 지금 있는 자리에서 왼쪽으로 얼마큼 올 거냐면 15픽셀 올 거예요. 해보시겠습니까? 그럼 왼쪽으로 왔잖아. 그죠? 너비를 몇을 주면 될까요, 이제? 100? 위드를 100VH? VW 아니고? 줘볼까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로 스코어이 생겨요. 자, VW는 어디까지의 크기입니까? 퍼센트와 VW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100%는, 그지? 100%는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요. 스크롤 영역을 제외한 부분까지가 100%예요. 100VW는 어디까지? 여기까지라고요. 만약에 이 너비가 600이라고 하면 600, 여기에서 100VW는 600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 너비가 600인데 이거를 퍼센트로 하면 저 스크롤바 영역을 제외한 이 부분까지가 나올 거라고요. 뭐 한 590이든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여기 그럼 뭐라고 써야 스크롤이 안 생기냐고. 스크롤 왜 없어요? 여기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는데 스크롤은 왜 없어요? 일단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그럼 퍼센트로 다시 바꿔봐요. 감이 오십니까? 아직 몰라요? 지금 100%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래. 100%를 썼더니 얘가 지금 왼쪽으로 이만큼이 가 있는 상태에서 100%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이만큼이 더 와야 되잖아. 얼마큼 더 주면 될까요? 15픽셀 갔으니까 15픽셀 더 주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다 채우려면 30 됐습니까? CALC 해서 여기에다가 몇을 더해? 30을 더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 됐어요? 아이 플렉스도 쓰는 마당에 그래야 너비를 다 쓴다고요. reduce가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li마다 reduce가 없어요. 이제 하나하나 다 바꿔보자고요. 여기 안에 li에 가서 border reduce도 없다. none 또는 0 해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보고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안쪽에 li 안쪽에 패딩이 있습니다. 그죠? 양옆에 패딩을 넣어줘야 되겠네. 15픽셀 정도 줄게요. 위아래도 있는 것 같네. 위아래 그림 위에 아래도 그냥 15픽셀 넣을게요. 패딩 15픽셀 넣어줬고 그랬더니 잠깐만요. 아 백그라운드가 li한테 있었나 보구나. UL에 주는 걸로 바꿀게요. 백그라운드 흰색 네, 이렇게 바꿀게요. 검사 좀 잠깐 해봅시다. 이러면 li에 패딩을 안 줘도 되겠는걸? 잠깐만요. 안에 컨텐트 헤드 패딩을 또 준 게 있으니까 안 줘도 되겠다. li한테는 패딩을 안 줘도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시 볼까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여기에서 가로로 배열돼야 돼요. 그죠? li 안에 HTML을 보면 li 안에 header, div 요거 얘는 안 나오고 있고요. 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 안에서 누가 가로 배열이냐면 컨텐츠 안에 있는 게 가로 배열이라고요. 헤더 카테고리 li 안에 컨텐츠 안에 있는 것들이 가로 배열입니다. 그죠? 여기 안에 클래스명 컨텐츠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고 양 끝에 붙여라고 해서 또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한다고요. 이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해서 해주고 이미지가 너무 커요. 안에 있는 이미지에 가서 컨텐트 안에 이미지에 가서 크기를 좀 줄게요. 이미지 얘한테 너 크기를 줘야 되겠구나. 프로덕트의 이미지에 가서 크기를 좀 줄게요. 디자인 좀 볼까요? 크기를 그냥 확인해 주겠습니다. 7호 그럼 이 안에 이미지는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서 다 쓰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로 배열을 해 주었고요. 이미지가 좀 작은 느낌인데? 잠깐만 디자인을 이렇게 작게 했나? 그러네. 이미지가 세로로 정사각형이 아니라서 그렇구나.
키우긴 또 그렇고. 자,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스페이스 비트윈을 써서 우리가 얘 끝에 얘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녀석은 너비를 다 쓰되 왼쪽에 약간 치우쳐 있게 할게요.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왼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간을 이만큼 쓰게 하겠다고요. 두 번째 요소가 누구? 프로덕트의 브리프의 DESC 일을 시킨 적이 없나? li 안에 컨텐트 안에 그냥 얘라고만 불러오시면 앞에 메인에서 했던 리스트랑 엉켜요. 플렉스 1 나머지 공간을 네가 다 써. 그러면 이렇게 오겠죠? 이미지 오른쪽에 마진을 만들든 할게요. 마진 라이트 15픽셀. 이미지 부모한테 가서 마진 라이트 15픽셀을 주시겠습니다. 자,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한데 가서 세로도 가운데 있으라고 align items centered 넣을게요. 이렇게 가운데 있게 합시다. 그러면 이미지가 더더욱 튀네. 이미지를 안에 채워야 되겠는걸? 자,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지금 이런 케이스에서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이 이미지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백그라운드로 들어왔다고 하면 얘 크기에다가 그냥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치? 그렇다고 쟤를 높이를 늘려고 하이트를 100%로 하면 이미지가 찍어질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사실 카페24에서는 이미지들이 다 정사각형만 들어와요. 아예 상품 등록할 때부터 이 이미지는 다 정사각형이라고요. 정사각형, 이것도 이 코트가 있으면 정사각형 안에 이렇게 나오게 이미지를 하고 업로드를 하게 돼 있다고요. 저렇게 비율대로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요, 카페24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등록을 할 때 이미지를 이걸 잡아서 업로드를 하면 이 꼴이 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쇼핑몰 작업할 때는 반드시 이미지를 다시 전처리를 해야 돼요. 다시 다 보정을 해야 된다고. 예, 카페24가 원하는 사이즈는 다 권장 사이즈가 500이 500이에요. 500 사이즈를 네, 작게 만들어서 비율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위드와 하이트가 500이 나오게 다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일입니다. 그게 웹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디자이너가. 그래서 수백 개의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다 보정해가지고 사이즈를 만들어주는 게 포토샵에다가 액션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뭐 RC나 그런 걸 써서 한꺼번에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방 해요. 이미지 하이트를 뺄게요. 얘를 빼서 어차피 이미지의 크기 따라 안에 있는 이미지 얘의 크기에 따라 하이트가 나오도록 여기에 하이트를 75를 빼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그러면 이렇게 다 센터에 있겠죠? 일단 그런 식으로 갈게요. 오케이. 여기에 있던 하이트를 지워주세요. 자, 이제 선의 스타일 만들고 간단히 볼까요? 디자인 봅니다. 자, 디자인 여기에 가운데 선이 있죠? 선은 LI에다가 선을 주면 될 것 같고요. 잠깐 검사 좀 해볼까요? 브라우저 화면 좀 보면 우리가 LI가 너비를 다 쓰고 있던가 다 쓰고 있네? UL도 너비를 다 쓰고 LI도 너비를 다 쓰고 LI 안에 컨텐트 있고 선을 누구한테 주는 게 좋냐? 컨텐트의 하단에 주면 될라나? 그렇게 합시다. LI의 아래쪽의 여백은 없애버리고 컨텐트의 하단에다가 선을 만들게요. 지금 컨텐트에 가보면 패딩을 사방으로 줬고요. LI에 주나 얘 주나 크게 상관이 없겠는걸. 컨텐트도 지금 너비를 이만큼 다 쓰고 있고요. 그래서 선을 주면 아마 선이 다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야말로 비포나 애프터를 이용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에 LI에 애프터 해서 LI 기준으로 하단에 붙이는 식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카테고리에 LI 얘가 기준이고요. 포지션 relative 얘를 기준으로 애프터 공간을 만들고 빈 공간을 만들고 보도를 주겠다고요. 포지션 absolute 바닥에 붙일게요. 바텀 0 레프트 안쪽에서 15픽셀 들어오고 라이트 15픽셀 들어오고 보더 있겠습니다.
솔리드의 디자인에서 컬러 확인하면 6컬러가 있어요. 2픽셀이네? 2픽셀 줄게요. LI를 기준으로 LI의 before에다가 화면과 같이 1픽셀로 바꿀게요. 안 이뻐요. 1픽셀로 바꾸겠습니다. 자, LI에다가 해줬고요. LI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마진이 아래쪽에 있었어요. 마진 바텀을 빼겠습니다. 0. 마진 바텀을 빼서 사이사이에 선이 이런 식으로 있게 해 주십시오. 자, 큰 것들은 잡혔으니까 사소한 것들은 그냥 패스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누구를 클릭을 하면 요거 얘를 클릭을 하면, 즉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하면이니까 라벨을 클릭하면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 스팸 태그였나요? 아, 위에 있지. 네, 여기에 리스트 톡을 이 div를 클릭하면이라고 할 거예요. 클릭을 하면 얘한테다가 액티브를 넣겠다 라는 거니까, 이게 액티브가 있을 때 누구한테도 액티브를 넣을 거냐면 얘한테도 액티브를 넣을 거예요. 얘한테 액티브가 있으면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처리를 해봅시다. CSS를 미리 하겠다고요. 여기에서 액티브를 미리 넣을게요. 이제 HTML에서 리스트 HTML을 보고 있고요. 액티브를 넣어 주십시오. 액티브가 있을 때는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을 보이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 보이던 게 뭐가 있냐면 얘 헤더도 보이게 해야 되고, 누구도 보이게 해야 되냐면 푸터도 이제 보이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볼까요? 자, 카테고리에 액티브가 있을 때 카테고리에도 변화가 생겨요. 얘가 누구처럼 나와야 된다고요? 얘처럼 이제 나와야 된다고요? 요거처럼 해볼게요. 카테고리에 여기에 그대로 카피했어요. 뭐가 있으면, 액티브가 있으면, 아까 왼쪽으로 너비를 다 쓰게 하려는 이 속성들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다시 얘가 0으로 바뀌고요. 너비도 다시 100%를 쓴다고 바뀔게요. calculate를 쓸 필요가 없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백그라운드는 그대로 유지되고 포지션도 그대로 유지되니까 유지되는 것들은 그대로 두고 저장하고 볼게요. HTML 저장하셨습니까? 액티브를 넣은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시고 CSS를 보고 있어요. 브라우저 화면을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양옆에 패딩이 살아난 버전이 됐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LI에도 바뀔 게 있어요. 이제 두 개씩 나와야 되거든. 액티브가 있을 때 이거를 액티브 있는 것들만 모아서 밑에다 쓸게요. LI에 스타일 잡겠습니다. 카테고리에 액티브가 있으면 너비를 이제 반반 써요. 얘에서 카테고리는 UL이고요. UL에서 LI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데 여기서도 그냥 플렉스를 쓸 겁니다. 카테고리에 액티브가 있을 때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바꿀게요. 넘치면 아래로 내려라 해서 플렉스의 랩의 속성을 랩이라고 바꿀게요. 넘치면 아래로 내리게 라고 하고 LI에 가서 위드를 50%를 줘. 잠깐만, 50% 주면 가운데 마진을 주기가 애매하잖아. 48%를 쓰고, 그럼 가운데 나머지가 2%가 남죠? 그럼 마진 라이트에서 4% 하고, 두 번째 마다는 오른쪽에 마진을 만들지 말라고 할게요. s child en 오른쪽에 마진이 없다라고 할게요. 지금 플롯 대신에 플렉스를 쓰고 있어요. 브라우저면 볼까요? 이렇게 하고, 배경을 우리가 얘한테 배경을 줬었어요. 얘한테 배경이 이제 없어야 되겠다. 카테고리의 배경을 뺄게요. background none. 네, 이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안 보이던 거 보이게 하고 스타일 조금 더 적어 볼게요. 안 보이던 건 li 안에 누굽니까? 예, 헤더. 요거 우리가 안 보이게 했었죠? 클래스명 얘가 보이도록 하고 디스플레이 블락 해서 보이게 하고, 또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 얘 안에
콤마 아까 부터 얘도 나타나야 합니다. 부터도 나타나라고 콤마로 이어서 썼어요. 이렇게 이어서 썼다고요. 자, 이제 안 보이던 녀석이 나타났고 대신 이제 이 상황에서 안 보여야 될 게 이제 또 생겼죠? 자, LI의 아래쪽에 마진이 다시 살아나고요. 마진 바텀 15픽셀 다시 살아나고 보더의 레디우스도 다시 살아납니다. LI의 보더의 레디우스도 다시 살아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는 뭐만 나오지? 잠깐만 이미지만 있던가? 아, 네, 이미지가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지 빼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야 됩니다. 검사를 해보면 누구 프로덕트의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또 누구도 오른쪽에 링크 A 태그도 사라져요. 컨텐트 안에 A 태그라고 해야 되겠네. 컨텐트 안에 A 태그 얘도 사라집니다. 언제? 카테고리에 액티브가 있을 때의 li 안에 얘, 콤마 카테고리에 li가 있을 때 그 안에 컨텐트 안에 a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둘 다 디스플레이를 난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거 보면 사라졌고 컨텐트 안에 이미지만 사라져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미지 어디 갔죠? DSC 안에 이미지가 있었나? 감사. 컨텐트 안에 이미지에도 우리가 A 태그를 해놨구나. sorry. 얘를 컨텐트 안에 첫 번째 A라고 할게. 얘만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얘까지 사라졌어. 얘도 사라졌고. 첫 번째 자식 중에 A라고 해서 콕 집어서 바로 밑에 있는 A라고 할게요. 우리 클래스명을 안 써가지고 얘에다가 이 상태에서 이제 누가 여기 얘의 너비가 요거 이 녀석의 너비가 75면 안 되죠. 예, 카테고리에 액티브가 있을 때는 이미지의 너비는 100% 해볼게요. 너무 많을 것 같아. 90%, 100% 해도 되겠다. 100%. 오른쪽에 마진이 누구한테 준 게 있었나봐요. 잠깐만요. 네, 얘한테다가 오른쪽에 마진을 준 적이 있네요. 마진 라이트 0 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에 가서 뭐 합니까?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이걸 이제 누구를 클릭하는 거였냐면 위로 올라가 볼게요. 리스트 톡을 얘를 클릭하는 거라고요. 얘를 클릭하면 일단은 얘한테 액티브를 추가하고 그리고 누구도 얘한테도 액티브를 추가해야 된다고요. 다시 클릭하면 빼는 거예요. 그죠? 두 군데 다에 액티브를 넣고 빼기만 하면 된다고요. CSS가 우리가 다 해놨으니까 얘랑 누구랑 카테고리 요거랑 에다가 액티브를 추가해야 되겠다고요. 자, 볼까요? 스크립트에 가봅시다. 카테고리에 카테고리 뷰 체인지 뷰라고 할게요. 자, 누굴 클릭하면 할 일? 얘를 클릭하면입니다. 변수명 잡을게요. 리스트에 토그 클래스명 카테고리 변수명 이렇게 해주겠다고요. 리스트 토그를 클릭을 하면 할 일. 자, 클릭을 하면 얘 디스로 받고 플러스 add 누구 얘 이렇게 해서 둘 다 토그 클래스 액티브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볼까요? 자, 일단은 HTML에 액티브 넣었던 거 여기 임시로 액티브 넣었던 거 뺄게요. HTML에 UL에다가 우리가 아까 액티브 넣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걔 빼주세요.
자, 그러면 열자마자는 일단 이 모양이고, 누굴 클릭하면, 얘를 클릭을 하면, 뷰, 다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겠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 add라는 메서드는 얘랑이라고 할 때 쓴다고 했어요. 이걸 만약에 변수를 안 잡고 쓴 거랑 똑같이 해보면 뭐라고요? 콤마, 변수를 안 잡고 썼다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쓴 거랑 똑같다고요. 이거랑 콤마 이거랑 해하고 걔한테다가 토글 클래스에서 이렇게 쓴 걸 지금 변수를 우린 잡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요. 오케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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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요걸 클릭하면 전 페이지로 가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고 들어와도 얘에서 뒤로 가게. 만약에 얘를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로 가서 뒤로 가면 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면 볼게요. 요거는 누군가 검사를 해보면 얘가 백워드의 토글이라고 우리가 클래스명을 내놓네요. 자, 그러면 변수 백워드 이전 페이지, 그러니까 history back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백워드 토글, 백워드의 btn이라고 그냥 합시다. 클래스명 얘를 변수로 잡았고요. 쟤를 클릭하면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하겠다고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지금 사이트에서 지금 홈에 만약에 홈에서 지금 얘를 클릭했을 때 오게끔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링크가 안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쟤를 눌러도 아무것도 작동 안 할 수 있어요. 홈에 가서, 그러니까 인덱스 HTML에서 우리가 누굴 클릭하면 쟤가 나오는 거냐면 여기에 맨을 클릭하면 나온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인덱스 HTML 열어보시겠습니다. 인덱스 HTML에서 여기 aside에서 맨을 클릭하면 list HTML로 온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주소를 적어 주십시오. 적으셨습니까? 인덱스 HTML에서 요 맨 클릭하면 리스트 HTML로 온다. 지금 HTML 버전에서는 각각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뭘 클릭해도 그냥 리스트가 나온다는 식으로 짜놓기만 하면 돼요. 카페이사에서는 당연히 해당 카테고리를 가라고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해서 되겠지만 HTML은 그냥 이렇게 수동으로 넣어 놓을게요. 자, 저장하고 다시 한번 홈 새로 고침 해볼게요. 자, 이제 누굴 클릭하면 여기에 맨이든 우먼이든 클릭을 하면 리스트 페이지로 왔다고요. 여기에서 이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바로 전 페이지로 가게 하고 싶다고요. 그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뭘 컨트롤하는 거냐면 여기 브라우저의 예를 보시겠습니까? 브라우저에 보면 히스토리가 있어요. 브라우저는 전에 어떤 페이지에서 여기 왔는지 여기 히스토리가 쌓인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클릭하면 브라우저에 얘를 클릭한 거하고 똑같이 작동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걸 클릭하면 뒤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겠다고요. 다시 맨을 보고 있고요. 저걸 클릭하면 뒤로 가게, 얘를 클릭하면 뒤로 가게 하는 건 써볼게요. 얘를 클릭하면 할 일, 시간이 되면 지금 촉박해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 이전 다음 버튼을 이용해서 페이지가 전환된 효과를 만드는 것도 예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난이도는 꽤 높습니다. 자, 뒤로 가는 건 어떻게 하냐면 history go -1 뒤로 한 칸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건 당연히 양수로 쓰면 됩니다. 1로 쓰면 돼요. 앞으로 가는 건.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여기 리스트 페이지 새로 고침했고요. 이걸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간다고요. 한 칸. 다시 여기에서 우먼이든 뭐든 리스트로 왔고 얘를 클릭을 하면 뒷페이지로 간다고요. history back 해서 뒤로. 됐어요? 이거랑 뭐랑 똑같냐면 히스토리에 백이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백 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히스토리에 forwards라고 하면 돼요. 똑같아요. 앞으로 갈 때는 저렇게 고루 썼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1 쓰면 앞으로 가는 거고. 됐어요? 이건 앞으로, 이건 뒤로, 이것도 앞으로, 이거 뒤로. 얘는 언제만 쓸 수 있냐면 브라우저에 히스토리가 쌓여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홈에서 타고 왔을 때.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에서 이 페이지 주소를 직접 외워서 치고 들어왔어. 브라우저를 새로 열자마자 이 주소를 치고 바로 들어왔다고요. 그럼 뒤로 백에 여기가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뒤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갈 데가 없다고요. 여기 지금 앞으로가 없잖아. 여기에 앞으로가 없으니까 앞에 눌러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뒤로 가면 앞으로가 있잖아요. 이전 페이지가 앞으로라고요. 뒤로 앞으로. 근데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열자마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우리가 홈에서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디를 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이전 버튼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히스토리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뒤로 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리스트 뷰, 카드 뷰, 이렇게. 그래서 페이지가 바뀌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모양을 바꿔주는 걸 CSS로 열심히 짜서 우리가 구현을 했어요.